안녕하세요. 생방송 듀오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전북대 기록연구실에서 경북 김천의 아포읍에 사는 한 노인의 일기를 책으로 펴냈다고 합니다. 네, 마을 이름을 따서 아포일기라고 했대요. 그렇죠. 이 연구실에서 4년 전에 우리 임실 지역의 농민 일기인 창평일기를 출간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아포일기와 더불어서 이 영호남 농민의 삶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네, 일기는 한 개인의 사적인 기록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한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어떤 이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방송뷰 오늘은 생생전북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 여름에는 좀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일들 예.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 한 입 베어 물면 시원한 물이 가득 있는 수박 떠오르고요. 수박 또 있죠. 새콤달콤한 그 자두도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이죠. 저는 참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이 좀 뭐 땀 흘리고 막 목마르고 할 때 참외 먹으면은 갈증 해소에 그만이에요. 맞습니다. 참외. 네, 그리고 이 여름이 되면서 아마 이 과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포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포도의 또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캠벨도 있고 머루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청포도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얘기하니까 막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청포도, 그 새콤달콤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맛있어. 새콤달콤 청포도의 계절이 돌아왔다. 탱글탱글한 청포도가 여기도 주렁 저기도 주렁. 청포도 비빔밥에서부터 아이스크림까지 피로회복에 딱 좋은 청포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포도마을.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농작물이 지천에 널렸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청포도. 이야, 탱글탱글하게 열린 걸 보니 올해 포도 농사는 풍작인 것 같죠? 웬 단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다 포도에서 나는 단내예요? 네. 웬 달콤한 냄새가 하우스로 다 풍기고 있어요. 지금 수확기라요. 네. 지금 이제 선별을 이렇게 잔 알을 따주는 거예요. 7월 말 수확을 앞두고 마지막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크기가 작은 알맹이를 정리해줘야 다른 큰 알맹이들의 영양분이 높아지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맛있는 청포도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포도송이 끝에 달린 알을 먹었을 때 잘 익은 것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이 천단말 하면 포도 엄청 유명하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유기농 농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을 주지 않고 착색제나 뭐 크기나 이런 걸 전혀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유기농 1번지라고 이게 소문이 나 있어요. 농장 바닥을 덮고 있는 잡초가 그 증거랍니다. 유기농 재배를 하다 보니 잡초뿐만 아니라 벌레와도 어쩔 수 없는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가는 청포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요. 포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네요. 네, 저희가 5가지 종류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씨 없는 청포도, 캠벨, 거봉, 머루포도가 있고 봉다리 씌워놓은 포도 있죠? 네. 가을 청포도라고 어머나! 해가지고. 그럼 포도마다 맛도 다르고 그 영양가도 좀 다른가요? 그렇죠. 포도에 이 황산화 식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건강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두루두루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당도는 높은 편이지만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청포도는 과즙이 많고 껍질이 얇아 구입한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구연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과일이랍니다. 그리고 일반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아 많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손질하고 계신 이 포도는 청포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포도를 많이 드셔서 건강하신가? 네. 얼굴에 빛이 도네요, 어머니. 그렇죠. 기농해가지고 네. 계속 포도도 먹고 즙으로도 먹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좋아지셨는데요? 훨씬 건강하고 네. 밥도 잘 먹고. 이게 건강의 비결이란 말이죠. 진짜 달아요. 네, 이거 더 달아요. 일반 청포도보다 제가 먹어봤던 것보다 훨씬 더 단데요? 네, 유기농은 훨씬 달고요. 진짜 달다. 색깔은 안 이쁜데 네. 맛이 좋고. 이 정도면 예쁜 거죠. 네, 안 씻고 먹어도 되고. 그렇네요. 약을 안 하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새참은 어디에서 먹든 맛있는 법이죠. 아니 잠깐, 근데 지금 뭘 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비빔밥에 포도도 넣어 드세요? 좀 씨도 없고 껍질이 얇아서요. 네. 이 여름철에 원기 회복도 되고 입맛이 돌아와요. 이게 또 포도 마을의 별미네요, 별미. 네. 각종 채소와 빨간 고추장, 거기에 탱글탱글한 청포도까지 넣어 쓱싹쓱싹 비비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청포도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야, 저도 한 숟가락 얻어먹고 싶어지네요. 새콤달콤한 청포도를 곁들인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비빔밥을 먹는 건지 청포도를 먹는 건지 그렇게 고추장이 돼야 돼. 약간 매콤하잖아요. 근데 청포도가 다니까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네, 많이 드릴게요. 안 실제로 괜찮아요. 포도가 인기가 많네. 맛있는 새참까지 먹은 후 동네 구경에 나선 예원 씨. 그런데 시골 마을답지 않게 여기저기 들어선 이 건물들의 정체는? 이장님, 여기는 깨끗한 건물들도 많아요. 네.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곳에 오시면 네. 주무실 수 있고 네. 밥해 먹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네. 뭐 찜질할 수 있고 목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숙박과 체험 시설을 갖추고 체험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천단마을은 청포도 외에도 레드양, 한라봉, 체리, 키위 등 다양한 열대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농작물은 농가 소득원이 되는 것은 물론 체험객들의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마을이 네. 체험 마을이기 때문에 아열대 과일로 해서 네. 가장 맛있는, 네. 가장 안전한 그런 유기농 산물을 저희가 시도하고 네. 그렇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객들은 1년 365일 유기농 농작물을 직접 재배도 해보고 예. 음식도 만들어보고 네. 자, 그럼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체험 프로그램은 포도즙과 견과류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크림이랑 우유랑 포도즙 넣어주세요. 과연 아이스크림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 맛 좋은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할 일은 흔들어! 짜잔! 이야, 진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어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를 이용해 만든 아이스크림. 직접 만들어서일까요? 함께한 엄마도 아이들도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이 나면서 달달한데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봤어. 집에서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방법을 배워가서 너무 좋아요. 같이 만들면서 재미도 있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잘 온 것 같아요. 유기농으로 재배해 더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청포도. 이제 막 소비자들을 만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청포도와 함께 무더운 여름 거뜬히 이겨내세요. 이 청포도가요, 딱 지금 이 7월 말부터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청포도는 한 알 한 알 따먹는 재미도 있고 먹다가 성이 안 찬다 해서 한꺼번에 그냥 호로록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만화에 정말, 나오는 것처럼. 맛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들 지쳐 계실 텐데요. 이 새콤달콤한 청포도로 또 피로 회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식이 떴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LTE 생중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 제19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있었는데 군산 동고등학교 연극부 나르샤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초에 있을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서도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진짜 빠짐없이 이렇게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한재진 리포터가 지금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아느냐 주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저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네네. 아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제가 간식을 신청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간식을 신청한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식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복날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삼계탕이라도 좀 먹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기력도 없고 예. 발성 연습 자체가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 끝에 이렇게 간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맹연습? 네. 학생들 간식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죠? 비밀이죠. 비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자, 따라오시죠. 네. 잠시 뒤에. 네. 자, 오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학생들이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죠. 뭔가 굉장한 액션씬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생방송 B에서 나왔고요. 오늘 군산 동고등학교 연극부 촬영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고 계셨던 거죠? 네네. 네. 자, 어떤 그 작품 연습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작품은 이제 레드 앤 블루가 제목이고요. 네. 이제 주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시발점이 된 송정리 열차 사건을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연습하고 있는 부분? 지금요? 지금.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요? 지금 생방송이에요, 지금. 생방송.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당황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영웅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분 볼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좀. 주세요, 음악. 자, 볼까요? 자, 생방송으로 지금, 네. 군산 동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 우리 뜨겁다 장군한테 대단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타국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연기했는데 예. 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직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 대회에 네. 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청소년 연극제입니다. 날짜는 8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네. 전라북도 대표로 저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로 예. 하루 연습은 얼마나 합니까? 기본적으로 5시간 정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7시간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전국대회 목표 몇 등입니까? 목표는 당연히 1등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상만 탔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겸손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우리 학생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분명히 최우수상을 제가 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화이팅!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차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저랑 거예요. 자, 선물이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네, 세상에. 네, 잠깐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바로 과일 찹쌀떡과 빵입니다. 예. 자, 이 간식 마음에 들어요? 네, 처음 봐요, 이거. 처음 봐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간식은요,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선생님, 네. 간식을 왜 신청하셨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실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진리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제 이번 대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 나르샤. 연극은 힘들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오늘은 즐겁고 배부르다. 8월 10일 결전의 날이 돌아오는데 이 좋은 기운 모아서 그때 서울 가서 힘껏 한번 날아보자. 할 수 있겠어?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과일 찹쌀떡과 빵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쌤 드렸습니다. 쌤 먼저 드려. 어딨어? 감사합니다. 처음만 하면 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간식 드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아까 응원 들었죠? 선생님의 응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네, 감동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도 하나 드리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지만 먹여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식과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밑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군산 동고등학교 연극부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동고등학교 연극부 파이팅! 이 군산의 은파호수공원 하면 군산뿐 아니라 전북을 대표하는 명소로 꼽을 수가 있죠. 네, 이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13년째 음악회를 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군산 시민들에게 음악을 선물함으로써 어떤 삶의 여유와 향기를 주는 사람인데요. 그 주인공인 강석종 씨를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사람. 카페 문을 열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80살의 카페지기, 바로 강석종 씨입니다. 군산 시민들의 쉼터 은파호수공원.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이곳엔 조금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곳은 80살의 카페지기 강석종 씨의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음악과 함께 해온 삶, 그의 음악사랑은 오디오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디오 취미를 갖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오디오는 클래식만 듣는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대중 뭐 뽕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흉으로 알고 오디오에는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니까 클래식을 계속 듣다 보니까 클래식을 이렇게 관심도 가져지고 좋아지고 취미가 생기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강석종 씨는 교사를 그만두고 2002년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석종 씨. 평소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음악을 통해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강석종 씨를 찾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알게 된 인연으로 모두 10년 이상 알고 지낸 단골 중에 단골이죠. 연배 친구들이 이제 포유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저쪽에 그 옆에 기타가 있어. 65세 되신 쌤이 클래식 카페를 오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12년 됐어요.
13년. 13년이요? 13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한 11년 됐나 보다. 그래 깜짝 놀래지. 근데 그 사장은 65세래? 그다음에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뭐 전화하고 할때 그런 것처럼 이제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오디오만 우리 집에 와서 뭐 오디오를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공유하면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선곡을 이제 몇 번 한 달 내동 이게 지금 내가 이제 2008년도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곡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이 음악을 들을 때 참 행복하고 참 좋다 한 것을 그 사람도 일종의 약간의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강요를 하는 거지. 당신도 이거 듣고 좀 행복해봐라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저작권 기한이 지난 오랜 팝송이나 고전을 CD에 담아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강석중 씨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엔 단순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의 음악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책임감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그냥 왜 이 CD 받으러 안 오는가? 또 이 만들어 놓고 한 번을 들어도 차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바로 조건 없는 나눔이라는 거겠죠. 네 분 중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 저요. 클래식. 제 클래식이고. 클래식이고. 네. 이날도 여성 4명이 강석중 씨의 CD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없어서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소문 듣고 온 친구들끼리 합세한 모양이군요. 자, 이렇듯 강석중 씨의 음악 선물은 입에서 입으로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아버님 열정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음악회 꾸려오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죠. 뭐 드물잖아요. 네, 그 주변에도 선물도 하고. 이번 토요일 날 음악회 오시지? 팔순의 카페지기 강석중 씨가 또 분주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토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02년 10월 시작해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149번째입니다. 이게 음악회를 매달 한 거, 그 팜프렛, 그 포스터 이런 거. 군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군요. 최근 영화 에세이를 펴낸 이재천 씨가 강석중 씨를 찾아왔습니다. 강석중 씨의 권유로 영화 감상회를 진행해온 이재천 씨. 그녀는 이 80살의 카페지기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까지 이거 사람 죽겠더라고 내가 부끄럽게. 그거는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기 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게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특별히. 근데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골전은 아니고 이제 찰과상. 강석중 씨의 149번째 토요 음악회가 열리는 날. 팔순의 카페지기가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13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매번 새로운 무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음악도 듣고 또 시도 듣고 그렇게 이럴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음악이 항상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작지만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음악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13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죠. 잘 아다시피
이제 군산의 명물이 된 토요음악회를 감상하기 위해서 군산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제 좀 허리나 좀 뭐 이렇게 몰골이 살아서 남들이 정말 보기 싫으면 못 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는 그때까지는 해야지 않겠나. 그게 내 약속이고 또 내가 뭐 사는 어떤 마지막 보람이지 않겠나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는 강석종 씨. 음파호수공원의 공기를 사람과 온기와 아름다운 선율로 채우는 그는 80살의 음악 소년입니다. 강석종 씨는 이렇게 13년 동안 음악회를 연 건 단지 군산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그 열정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악은 혼자 들으면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일 뿐이지만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나눈다면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석종 씨의 150번째 연주회는 음악회는 오는 8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규모도 크게 하고요.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역민과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강석종 씨. 앞으로도 좋은 음악 선물 기대할게요. 전북하면 예향의 고장답게 많은 예인을 배출한 고장이죠. 네, 뭐 문학가도 많습니다. 신석정, 고은 시인부터 윤흥길, 양귀자 작가까지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훈 시인도 있는데요. 이 하나훈 시인은 한센병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킨 그런 분입니다. 네, 다음 주에 하나훈 시인의 후배들이 그분을 기리는 문학의 밤 행사를 여는데요. 오늘 뷰톡톡에서 노경환 준비위원장님 모시고 하나훈 시인을 기리는 문학의 밤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다음 주에 하나훈 시인 추모 문학의 밤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음 주 8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4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물론 익산에 전북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 이리 농림학교 교정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훈 시인을 기리는 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 야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행사는 그 익산 문화원 소속의 서동 풍물팀, 그다음에 예그린 하모니카, 그다음에 소리나 그 만다린 팀들은 전부 익산 그 예총 소속 가정 주부들로 이루어진 그 식전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본 행사는 그의 대표적인 보리필이나 전라도길, 그리고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리라 이런 것들은 익산 그 문인협회 소속 그 주부 시인들이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하나훈 시인의 축산 그 수의과 후배인 그 전북대학교 수의과 학생이 아주 멋진 리라꽃 던지고 그리고 은진미륵을 낭송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남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삶 그리고 여수를 낭송하고 중간에 신광교회 소속 그 합주단 4명이 향수라는 걸로 인터루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나훈 시인을 기리는 문학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 후배들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뭐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하나훈 시인 하면은 그냥 나병 시인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 대표작 전라도길이다, 보리필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는데 이제 광복 70년이 됐습니다. 일대 강점기에 이리 농림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자랑하는 농림학교였습니다. 거기에 하나훈 시인이 1932년도 14세의 소년으로 함경도에서 옵니다. 19대 1의 경쟁을 뚫고 예, 그 농림에 합격해서 축산 수의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이리 농림 출신이라는 사실을 익산 시민이나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이리 농림 동물조차도 이제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잊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시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자 해서 이리 농림 총동창회, 그리고
이리 독립을 그 이어받은 전북대학교 학장님들하고 그 뜻을 같이 해서 이번에 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네. 익산 문인협회나 한국문인협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 중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보리피리 등 다양한 대표작들이 있는데 네. 전라도를 배경으로 삼은 시들이 많죠.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 그 제목부터 전라도길, 그 누구나 다 뭐 웅얼거릴 수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왕토길, 그 숨막히는 더 이쁜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록도로 가는 고흥 뭐 그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고구마가 많이 나는 익산 황등이 있습니다. 그걸 영등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면서 덥고 또 땅이 붉었답니다. 지금도 북대요. 네. 그래서 그곳을 지나면서 지었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킹이 그 연설에서도 그 붉은 조지아 언덕, The Red Hill of Georgia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Red Hill of 황등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예. 영어로. 네. 그래서 전라도길 그리고 보리피레는 1955년도작인데 네. 사실상 그분이 그 이리 농림의 그 방죽이 있어요. 그 옆에 보리밭이 대단했답니다. 그걸 보고 썼던 것을 1955년도에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보리피레나 전라도길은 익산에서 네, 쓰인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하나원 시인 하면은 한센병 시인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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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천형이라고 해서 예.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예.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시인의 삶도 참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그 함경도에서 오셨는데 아주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목축업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 이리동님 축산 수의과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청운의 꿈을 품고 네. 있었는데 5학년 때 음. 37년도에 네. 한센병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좌절하고 네. 학교를 졸업하고 금강산으로 요양을 갑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애인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서 참 불가사의한 네. 사랑의 마법도 느껴봤다고 하는데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것이 발상해서 예. 어려운 그 사람만이 걸어가는 참 고독하고 힘든 자기만의 그 참 눈물의 언덕이라고 그 보리필에 네, 나오는 언덕을 네. 터벅터벅 걸어가서 유토피아를 찾으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1975년도에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한이 맺힌 네. 그리움을 그리워하다가 떠난 그런 시인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런 병으로 인한 아픔이나 자신의 아픈 몸을 소재로 한 시도 참 많이 쓰셨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 시 그 낭송에서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려 하는 데 있어서 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을 갖다가 정말 비관하고 또 어떻게 다 이 병이 걸렸는지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라도길에서도 그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그 한센병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흑인들이 왜 내가 흑인인가 하고 한탄하는 그런 예. 정도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랬을 제가 것 연구를 해보니까 예. 정말로 인간적으로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예, 그 병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네. 네, 그렇게 또 시에 표현을 또 했을까 묻어났던 싶습니다. 것 같습니다. 또 그 시 예. 때문에 시인이 됐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나병이 없었다면 시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역설적으로. 예,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병을 가진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고 네네. 또 교육 사업도 활발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그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해방이 되고 그 북한이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지주로서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에 임해가지고 6.25 후에 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을 위해서 한센 그 연맹 회장, 그다음에 성계원 회장, 그리고 그 실업학교 등을 설립해서 한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몸소 희생하고 정부와 투쟁을 해서 예산도 따고 해서 많은 그 한센인들을 위해서 실업학교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센인을 네. 위해서. 네네. 그래서 한센인의 그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막 병마와도 싸우면서 또 가난과도 싸우면서 예,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과 싸운다고 하는 점에서는 시인으로 유명했었는데도 여기 남아으로 하나원 시초가 있는데 네. 시인이 된 뒤에도 문전 결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 속에 과연 시인이 문전 결식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한탄조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번 문학의 밤 행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시인을 기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번 이 행사에는 박종길 농림 총동문회장, 그다음에 방국수 전북 캠퍼스 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배가 되는 수의과 김남수 학장 이런 분들이 이 농림의 건학 이념을 받아서 설립된 곳이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이랍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전북대학이 됐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지금까지 몰랐던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연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례 행사를 금년 10월 15일 날 개교기념일에 대대적인 이 행사, 체육 행사, 모든 행사들을 해서 하나원 시인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게 세계로 이 시민들을 초청한답니다. 기대해 보시죠. 10월 15일부터는 해마다 이제 연례 행사가 됩니다. 그때 저 한번 또 초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하나원 시인이 작곡하신 지 4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추모 문학의 밤은 8월 3일 오후 4시 반에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물놀이도 가야 되고 좀 많이 놀아야 되겠지만 어디 좋은 공연 없을까 하고 고민이신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판소리 5바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요. 판소리? 창극, 오락가락.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 우리 지역에선 다양한 공연들이 해마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요. 공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판소리에서 창극,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는 공연이 남원에서 펼쳐집니다. 흥과 멋이 있고 사랑이 있는 전라북도 남원. 이곳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창극단의 정기 공연이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판소리와 창극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판소리 5마당의 즐거움, 그러니까 다소도 즐거울 낙자를 쓰고 노래가 즐거울 낙자를 써서 판소리 5마당의 또 즐거움도 함께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상설 창극으로 관객들을 만났던 이 작품은 판소리의 기본인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창극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판소리 5마당의 주요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당인 춘향가 중 10장가 대목에선 변학도의 수청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곤장을 맞게 되는 춘향의 모습과 그럼에도 굽힐 수 없는 춘향의 일편단심을 소리로 표현했는데요. 한 남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춘향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마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당으로 꾸며진 건 창극 수군가 중 별주부와 토끼가 만나는 대목입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와 토끼를 꼬이는 자라와 그런 자라의 꼬임에 넘어가 용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토끼의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좀 기존에 있는 내용에 살짝 비껴나가고요. 또 말하는 말투도 약간 그 만담이나 심파 쪽 이런 것도 적절하게 섞어서 아주 보는 관객 여러분에게 듣는 재미, 보는 재미, 여러 가지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여 이 나라 조조는 오나라 송건 주유를 정벌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강요와 책을 치고 군사력의 승기를 돋구며 전쟁 준비가 자유로구나. 세 번째 마당인 적벽가중 적벽대전 대목에서는 붉은 의상을 통해 적벽대전의 긴박함을 나타냈습니다. 손건과 주유를 정벌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강에 진을 친 조조. 정우가 이보아라. 공복이 나를 위하여 엄청 많이 싫고 자니 온다. 정우가 이보아라. 진영에 날아든 까마귀를 보고 불길한 징후를 읊조리는 조조의 소리가 인상적인 세 번째 마당입니다. 자진몰이 장단의 빠른 소리와 소리꾼들의 움직임, 그리고 미디 음악으로 만들어진 반주곡이 적벽대전을 더욱 웅장하게 그려냈습니다. 와, 이거 빛깔 많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자자자, 가자. 세리령 실번 법지리로구나. 해리하루 함그여라 법지리야. 흥분한 놈밥 통에서는 닮아왔더니 많이 닮았었지. 은근 보고만 담아라. 해리하루 함그여라 법지리야. 놀부가 당하는 대목을 무겁지 않게 해학적으로 풀어낸 넷째 마당에선 사당패와 각설이패의 신명난 한판 놀이가 극의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사당패와 각설이패가 나와 한바탕 놀고 돈을 몽땅 쓸어가고 제비장수가 나와 놀부의 죄를 묻는데요. 대신 용서를 비는 동생 흥부의 모습에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놀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지막 무대인 심청가에선 황후가 된 심청이의 화려한 의상이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버지를 위해 벌인 맹인잔치에선 부녀가 상봉하고 눈을 뜨는 대목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힐 예정입니다. 눈뜬 바람에 수백 명 공사들이 모두 아치는 뜰을 안전에 오늘 뜬다. 안전행이니 전라도 순찰나냐 생활 못 뛰는 소리로 짭짭하더니 마요 보다 눈을 떠. 판소리 다섯 마당을 한 곡으로 해석해낸 창극 오락가락. 판소리 다섯 마당의 주요 눈대목을 포함해 맺는 마당까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대중적인 창극 공연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미디 음악을 판소리하고 섞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작업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판소리에서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또 미디 음악에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아마 관객들은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되는 판소리 창극 오락가락. 여름방학을 맞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을 통해 가족 모두 알찬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에서 잠깐 보긴 했지만 우리 전통 소리인 판소리와 미디 음악의 결합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네. 아마 이 판소리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럴 텐데 이런 관객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판소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장르로 만든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네, 본 공연이 바로 내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 저녁 7시 30분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무료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꼭 시간을 내셔서 온 가족과 함께 가셔서 좋은 공연 한 편을 감상하시면 참 좋겠네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매력을 꼽는다면 조금 전에 판소리 공연도 보셨지만 이렇게 네. 전통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각 도시마다 그 자기만의 매력이 있을 텐데 전주는 이런 오랜 역사와 문화가 매력이라면 그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새롭게 조성된 도시가 있죠. 계획된 도시, 계획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매력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세종세청사가 개청하며 행복도시 세종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와 차원을 달리하며 인간 중심형 도시로 진화한 세종특별자치시.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한 문화 융성 공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로 지금 떠나보시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리나. 오늘은 세종시로 시티 투어를 떠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990원 버스가 온다고 하는데 이 버스 타고 가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요. 제가 이렇게 저렴하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색다르네요. 버스가 올 때 다 됐는데 왜 안 오지? 주변 지역에서 세종시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BRT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하철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세종시와 대전, 오송 등 주요 거점 지역으로 40분 내에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대중교통체계 주축입니다. BRT 도로의 장점은 초기 건설 비용이 지하철 건설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고 교차로를 입체화하여 그다음에 정시성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창밖 풍경에 눈길을 주는 것도 잠시. 어느새 놀랍도록 달라진 세종시 풍경이 리나의 눈에 들어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워진 계획도시답게 국립세종도서관은 지역민의 혜택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책을 펴놓은 듯 아름다운 곡선 위에 도서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 레드닷 디자인상, 올해 도서관 탑10에 선정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도서관 역할을 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역할 외에도 중앙기관과 국제연구기관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인데요. 지난 2013년 12월 개관한 이래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세종시와 주변 지역이 누리는 혜택이 눈부십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책이 많아서 좀 이제 자료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많이 찾게 되고 여기 분위기도 괜찮아서 이제 좀 집중하기도 좋고. 특히 어린이를 배려한 도서실이 엄마 리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탁 트인 공간과 깨끗한 동화책이 많아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쑥쑥 키워줄 것 같네요. 너무 부러워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은 있긴 있는데 여기는 넓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 와서도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왔든 갔든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책을 보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뿌듯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지요. 하얀 스크린 안에서 동화 주인공으로 변신한 아이들. 이제 동화 읽기도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온몸으로 즐기는 시대입니다.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또 성인 이렇게 연령별로 독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시나 음악 감상 아니면 뭐 영화 감상회 그리고 뭐 아동극도 하고 캠프도 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인데요. 구경 삼아 천천히 둘러봤는데도 읽고 싶은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도서관을 나서는데요. 옆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세종 호수공원이 니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세종시 중심에 있는 호수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여유로운 주말, 평화로운 호숫가 근처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예, 여기 이 호수공원 물은 인근에 있는 금강물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하루에 5,000톤씩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22,000톤을 이렇게 2급수로 이렇게 물을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리가나 은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물이거든요. 호숫가를 따라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시민들은 다양한 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요트, 카약과 같은 레저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교실도 열린다니 멀리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즐길거리에는 니나가 단골이죠.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물갈퀴 부분을 물에다가 쭉 담가주시고요. 당겨주시면서 리커버리가 되는데 앞에 있는 물갈퀴가 또 있잖아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앞으로 이제 자연스레 가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카약을 출발시키는데요. 혹시나 물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재미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먼저입니다. 간단한 동작만 배우면 누구나 카약을 즐기고 그 매력을 알 수 있다네요. 카약을 타면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들도 쓰게 돼서 건강에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보통 2명이서 하나를 타기 때문에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카약과 한 몸이 된 것 같네요. 노를 저으며 호수 이곳저곳을 탐방하니 공원의 또 다른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인공호수지만 자연과 다름없는 풍경에 동화되며 평화로운 여행을 이어가는데요. 잠시 노젓기가 힘들어질 때면 구호를 외쳐 호흡을 맞춰야겠죠. 찍찍 푹푹 꿀꿀. 와, 이거 생각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물론 힘든 거 있지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 이거 쉽게 해볼 수 있는 스포츠 아니잖아요. 더욱더 이렇게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시원하게 바람을 가는 시간. 2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네요. 이때 니나 귓가에 들려온 노랫소리. 수상 무대섬에서 퓨전 국악 공연이 한창인데요. 호수공원에서는 주말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까이에서 시민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 예술가들은 즐겁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나서 공연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진행하면서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또 세종시의 대표적인 그 공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락과 국악을 접목한 신나는 공연에 예술과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리듬을 즐기는데요. 흥겨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입니다. 귀가 너무 신나요.
그래서 몸까지도 같이 신나고 이 세종시가 너무 좋네요. 저 관광을 왔는데 참 좋은 도시 같아요. 눈앞에 딱 트이는 호수가 있었고요. 그 호수 위에 떠다니는 카약을 보면서 외국 해변에서 되게 우리나라의 국악을 들었다는 정말 흥겨운 느낌? 그런 느낌이 그냥 몸으로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고 싶을 때 우리는 미래도시 세종을 봅니다. 미완의 아름다움을 넘어 새로운 문화 공간이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종시 르네상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날, 오늘은 남원 소식 전합니다. 통기타 동아리 푸른 시절 통기타 동아리에서 29일 수요일 저녁 8시 드림 대포 공연장에서 통기타 연주를 선보입니다. 또한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구군청사 일원에서 생활문화 동호회의 공연과 아나바다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임실과 무주, 진안, 장수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참여하는 제3회 산골음악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임실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밴드 연주를 비롯해서 색소폰 연주와 난타, 훌라춤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꾸미는 소박한 음악회가 여름날의 추억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진안의 마을 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고 하네요. 네, 축제가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축제로 벌써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농촌 체험형 관광이 인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곳 진안으로 오셔서 몸도 마음도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없으신 분들은 진안 마을 축제에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